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김호중 씨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 정찬우 등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광득과 친한 김한배라는 개그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개그맨이 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정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김호중 씨 소속사를 두드리니까 또 우리 이진호가 발끈했군요. 그리고 제가 이진호 씨 고소를 했는데 범죄사실 일람표 41가지 정도를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진호가 항목별로 권영찬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허위 사실인지 모른다고 피해갔습니다. 요거 제가 다음 주쯤에 서부지검에 항고하면 바로 이첩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는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넣어서 이진호 꼭 잡으려고 하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 불법 주식 편취 부당이 의혹으로 정찬우 등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OBC 더원 방송입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 앞두고 주식 양도 서류 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카카오엔터 SBS 미디어넷에 총 100억대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주주명부 원상복구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그맨 정찬우 씨 등이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불법 취득하고 이들 지분 일부를 매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OBC 더원방송 취재 결과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 씨와 주주인 최재호, 정찬우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어제 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워낙 어려운 내용인데 이겁니다. 원래 이광득과 주주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분을 정찬우 씨가 받아가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은 생각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 정연호 씨와 주주 김한배 씨로 이들은 정찬우 등이 설립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며 주식 양도 서류를 위조해 주식을 편취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정연호 씨는 이광득의 절친 친구라고 합니다. 김한배는 SBS 개그맨입니다. 정찬우와 최재호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BS 미디어넷에 지분을 매각해 각각 30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공시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자공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각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이광득 대표가 28.4%, 최재호 이사가 29.7%, 정찬우가 28.3%, 카카오엔터가 10%, SBS 미디어넷이 3.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하반기 이 대표와 정 씨 지분을 5%씩 총 10%를 75억 원에, SBS 미디어넷은 2023년 하반기 최 씨 지분 3.6%를 36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총 111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정찬우는 설립 당시 주요 언론에서 설립 멤버이자 주주였다고 보도한 것과 달리 지분 없이 감사를 맡았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표를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이광득, 공동대표이사 정연호입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12월 설립 당시 자본금 3천만 원에 6천주를 발행하고 이광득 대표가 2040주 34%, 정연호와 김한배가 각각 1980주 33%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립 당시 사명은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보다는 식음료 유통업과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주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정찬우 씨가 광고 모델로 나선 음료 꽐라만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고소인에 따르면 회사 설립 이후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관련 경험이 많은 최재호와 정찬우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이를 무기로 경영활동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대표였던 정연호와 마찰을 빚게 됐는데 이광득 대표가 이에 가세하면서 결국 정연호는 2019년 3월 대표직을 사임하고 브랜드 사업부 본부장만 맡다가 5개월 만인 8월 퇴사했습니다. 이광득이 전한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퇴사 3개월 뒤인 11월 이광득 대표는 정연호와 김한배에게 주식은 명의신탁이 해지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가 됐다면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라. 안 찍으면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부과될 것인데 도장을 찍으면 회사가 납부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담에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세금이 부과될 수가 없습니다.
정현호와 김만배가 자신들의 주식에 대한 변동 사항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주식 양도와 주주 명부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입니다. 기존 김만배의 주식은 최재호에게, 정현호의 주식은 정찬호에게 넘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들은 이광득 대표와 1천만 원씩 주금을 납입해 정상적으로 지분을 확보했다면서 명의 신탁된 주식이라는 주장에 따르면 이를 해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뤄진 바 없다. 그러면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재촉하는 건 결국 명의 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방증이고, 주식 양도를 한 적이 없는데 세금이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 이광득의 주장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양도됐으면 1,000만 원을 투자한 걸 1,0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뭐 세무서에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어 비상장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위조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바탕으로 변경된 주주 명부를 강남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만큼 혐의는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소인들은 협박을 목적으로 주주 명부도 조작해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9월 27일자로 작성된 주주 명부에는 이광득, 정현호, 최재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15일자 주주 명부에는 시점이 더 뒤인데도 최재호 대신 원래 주주인 김만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이광득 대표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2019년도 서류는 정현호 전 대표가 재직 당시 진짜 주주 명부라며 같은 해 4월에 발급받은 서류이고, 2018년도 서류는 이광득 대표가 이미 주주가 변경돼 공중을 받았다며 2019년 10월에 보낸 서류로 파악됐습니다. 정현호 전 대표가 재직 당시 직접 발급한 서류가 맞다면 어느 한 서류는 조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소인들은 이번 형사 고소 외에 이 주주 명부를 원래대로 복구해달라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생각엔터 측 전혀 사실 아니야, 법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 이와 관련 이광득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김호중 씨 사건과 관련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직접 연락이 어렵습니다. 이에 정찬우 씨에게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제2홍보대행사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JIG 황정기 대표가 있는 홍보대행사입니다. 대행사 측은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5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궁금하다면서도 법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들이고 이광득 대표 측에서 증명할 게 아니라 고소인들이 직접 증명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정현호는 주식을 포기하고 꽐라만치 사업을 분리해 퇴사한 것이고, 김만배는 주식 양도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정현호는 주식 양도 계약서가 존재하는데 김만배는 계약서가 없는 게 맞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광득 대표의 구속기간이 끝나면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생각엔터 소속 연예인과 직원들이 모두 힘든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까지 생각엔터 소속 연예인들은 대부분 회사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광득 대표의 추가 입장은 기회가 닿는 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소인들, 주식 양도 관련 금전거래 전혀 없다. 고소인들은 이사인 최지호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한다며 부채를 청산하지 않으면 폐업이 어렵다고 해 일부 부채를 상환해주고 꽐라만치 사업권을 분리해 나간 것이라며 회사 손실보전 차원에서 서류를 작성했지만 결국 폐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 양도세도 부과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현호는 회사에 1억여 원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만배가 수령했다는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꽐라만치 사업이 잘 되면서 받은 배당금이었다며 이광득 대표와 정현호, 김만배 모두 배당을 받았고 주식 양도와 관련한 금전거래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행위 여부와 수십억대 부당이득금 수령이 본질, 이번 의혹의 본질은 불법적으로 주주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의 규모입니다. 홍보대행사 측에 의문을 제기한 바와 같이 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진행한 것인가를 들여다봤을 때 고소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린 원인은 이들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이광득 대표와 김만배는 SBS, 정찬우는 MBC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업계 선후배 관계입니다. 확인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은 처음 작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도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던 고소장이 존재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접수 시점에 각종 해유와 협박으로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호중 씨가 생각엔터에 합류한 2020년 이후 회사는 외형적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최재호가 정현호에게 폐업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이 시기 생각엔터는 주주총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발행 주식수를 2만 주로
자본금은 1억 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도합 7천만 원을 늘려서 1억 원이 된 겁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2월 정연호가 최재욱에 주주명부 공개를 요청했지만 최재호는 주식을 포기하거나 억대 증자에 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재호는 법인이 4억 원의 유상증자를 해서 너의 주식이 1.4%가 됐다. 원래 지분 확보하고 싶으면 돈 갖고 들어와. 들어오면 지분 회복시켜줄게 라면서 회사에 기여한 게 없지 않냐. 주주명부는 돈 넣으면 보여주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본금이 1억 원이기 때문에 4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추후에 좀 더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연호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일은 모르겠고 지금 통보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공시정보를 보면 최재호가 주장한 4억 원의 유상증자 지분 변동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나오네요. 고소장에 따르면 위조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같은 해 3월 콘텐츠 기업 S사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시도했으나 주식 양도 계약서 등 근거 서류가 미비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21년 6월에도 정찬우가 김한배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하며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했는데 2022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2023년 SBS 미디어의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소인에 따르면 정찬우가 모 정치인과 김포의 그린벨트를 개발하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는 등 각종 돈벌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결국에는 주식 양도 서류에 도장 찍으라는 이야기로 이어졌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면 나중에 형이 잘 되면 다 보상해주겠다고 무마를 시도하거나 주변 연예인들을 통해 끈질기게 해위해 결국 고소장 접수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들이 김호중 사건으로 언론의 주주명부가 공개되자 왜 이름이 없냐고 연락이 빗발쳤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서게 됐다. 사실상 폐업 수순인 회사라 취할 이득도 없고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소송에 이기게 되면요. 정찬우와 최재호가 SBS 미디어과 카카오톡에 넘긴 이 수익을 이 두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지분 매각을 통해 실제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BS 미디어넷 측의 대응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 사건에 따른 손실 처리 이전에 두 회사도 투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산된 수익금이 1인당 30여억 원 정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처해질 수 있고 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첫 고소인 조사는 이례적으로 고소장 접수 이틀 만인 내일 8일 오전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뉴스 기사를 토대로 알려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